여러분, 전 세계 도시계획 교과서에 청계천이 실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때 악취나던 하천이 지금은 세계가 배우러 오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교수진과 유럽 전문가들까지 매년 청계천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을 찾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는 이 놀라운 청계천의 진짜 가치를 아직 다 모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청계천의 변신, 청계천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리사 김입니다. 50대에 접어든 한국계 미국인으로 30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재발견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고국을 다시 밟게 됐죠. 비행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던 서울의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더 소박했죠. 특히 청계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이 물은 더럽다, 가까이 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위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모습까지. 호텔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내일부터 시작될 프로젝트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성공한 도시계획가로 인정받았지만 내 뿌리가 있는 이곳에서는 어떨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속 서울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전쟁 후 재건중인 도시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계천 주변은 판자촌이 즐비했고 물은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본 청계천은 복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더러운 물과 악취를 감추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 후로는 청계천이란 이름만 남았을 뿐 실제 물길은 콘크리트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자연은 희생되었던 거죠.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서울시 담당자를 만나 청계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복개된 하천을 어떻게 재생시켰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죠. 자연과 도시개발 사이의 균형. 그것이 제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기억하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하천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궁금증을 안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30년 만에 귀국. 그리고 고향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과의 재회.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수 주무관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젊고 열정적인 도시계획 전문가였죠. 리사 씨.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는 서울의 역사를 다시 쓴 사업입니다.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김민수 주무관의 말에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제 기억 속 청계천은 오염된 물과 악취로 가득했으니까요. 그 후에는 복개되어 위로는 도로가, 아래로는 어두운 하수구만 남았던 곳이었죠. 어떻게 그런 곳이 복원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도시는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김민수 주무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처음에는 그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낮은 지대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양옆으로 잘 정비된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고 물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기억하던 그 청계천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청계천인가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민수 주무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005년에 복원공사를 마쳤습니다. 40년 동안 콘크리트에 갇혀있던 청계천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낸 거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청계천 주변을 걸었습니다. 물이 맑게 흐르고 있었고 물고기도 보였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런 자연의 공간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교통체증이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있었고 비용 문제도 있었죠. 김민수 주무관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의 환경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어요. 도시 열섬 현상도 완화되었고요. 청계천 물에 손을 담가 보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깨끗했어요. 제 기억 속에는 이런 청계천이 없었죠. 오염되고 더러운 물,
그리고 나중에는 콘크리트에 덮여 사라진 하천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도시계획가로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성공적인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 솔직한 감상을 나누었죠. 김민수 주무관은 겸손하게 웃으며 아직 개선할 점도 많습니다. 내일은 복원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다시 한번 청계천을 바라봤어요. 그 위로 지나가는 다리, 그리고 다리 위에서 청계천을 내려다보는 사람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본 청계천은 제 기억 속 그 청계천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그러나 어쩌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청계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수 주무관과 함께 청계천 복원 사업에 참여했던 박지원 교수를 만났습니다. 환경공학 전문가로 청계천 복원의 과학적 측면을 담당했던 분이었죠.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 복원, 역사 복원, 그리고 도시 기능의 조화를 고려한 종합 프로젝트였어요. 박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청계광장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류로 걸어갔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평균 5만 명이 방문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죠. 말씀하시는 동안 실제로 주변 온도가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도심 속 오아시스라고 할까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물 확보였습니다. 원래 청계천의 물은 많이 줄어들었고 오염도 심했죠. 그래서 한강물을 끌어와 정화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12만 톤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그만큼의 물을 도시 한복판에 흐르게 하는 것. 그것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죠. 생태계는 어떻게 복원했나요?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공적으로 물고기와 식물을 심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형성되었어요. 현재 어류 25종, 조류 36종, 식물 62종이 살고 있습니다. 박 교수의 얼굴에 자부심이 묻어났죠. 도시 한복판에 이런 생물 다양성이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복원된 청계천 다리 아래를 지나갔어요. 다리마다 독특한 디자인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들은 서울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각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죠. 김민수 주무관의 설명에 새삼 서울의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 물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더운 날씨에 발을 담그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청계천에 발도 담글 수 없었죠. 제 말에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환경 복원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프로젝트였어요. 사람들이 물과 자연, 그리고 도시의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박 교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청계천 주변은 더욱 활기찼습니다.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청계천 벤치에 앉아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이 공간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휴식 공간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었습니다.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함께 상승한 좋은 사례죠. 김민수 주무관의 설명을 들으며 도시 계획이 단순히 기능적인 면만이 아니라 환경, 역사, 문화, 경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은 그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청계천 주변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학생들, 관광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 벤치에 앉아 계신 백발의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죠. 안녕하세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제 억양을 듣고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어릴 때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제 간단한 소개에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예전 청계천도 기억하시겠네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도 반가워졌어요. 네,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복개되기 전에 더럽고 냄새나는 하천이었죠. 제 말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예전에는 달랐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청계천에서 물고기를 잡고 놀았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깨끗한 물이었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전쟁 전에는 맑은 물이 흘렀어요. 여름이면 아이들이 모여 수영도 하고 놀았죠. 그때 잡았던 피라미, 미꾸라지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이 청계천 주변에 판자촌을 형성했고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들어 청계천은 오염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던 사람들이 청계천 주변에 모여 살았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 지금의 청계천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의 청계천이 돌아온 것 같아 행복합니다. 물론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그래도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1960년대 청계천 모습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찍은 사진이죠. 사진 속에는 오염된 물과 그 주변의 허름한 집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현재의 청계천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변한 것도 있고 돌아온 것도 있죠. 청계천은 서울의 역사입니다. 좋은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 청계천을 따라 더 걸었습니다. 이제 이 물길은 단순한 도시 경관이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원된 청계천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청계천에 비치는 황금빛 햇살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상처였던 곳이 이제는 도시의 자랑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계천은 단순한 환경 복원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도시의 기억과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치는 모습을 보며 오늘 일정이 취소될까봐 걱정했어요. 그때 김민수 주무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청계천의 진짜 가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비옷을 준비해서 나오세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빗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싶었지만 비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어요.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물웅덩이로 가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죠. 도착해보니 김민수 주무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사 씨, 오늘은 청계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홍수 조절 기능이죠. 우산을 쓰고 청계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잔잔한 물길은 온데간데 없고 강력한 물살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었죠. 지금 청계천의 수위가 얼마나 올라간 거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약 1m 정도 올라갔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청계천은 최대 118mm의 시간당 강우량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김민수 주무관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실제로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홍수에도 대비하고 있죠. 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급류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도심 속 하천이 이렇게 강력한 자연의 힘을 품고 있었다니요. 이것이 바로 청계천의 숨겨진 가치입니다. 아름다운 경관만이 아니라 도시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김민수 주무관은 우산을 접고 빗속에 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폭우가 내리면 주변 지역이 모두 침수되었어요. 청계천이 복개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하지만 복원 후에는 자연적인 홍수 조절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실제로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청계천 주변 도로는 침수되지 않았어요. 물은 모두 청계천으로 모여 한강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가 내릴 때 청계천에 지하수 충전 효과도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청계천은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도 해요. 지하수위가 높아지고 토양의 수분이 공급되죠. 김민수 주무관의 대답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시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빗속에서 청계천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생생한 경험이 되었어요. 빗물이 콘크리트 벽을 타고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물이 모여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힘을 어떻게 도시 설계에 통합시키느냐. 그것이 미래 도시 계획의 핵심입니다. 김민수 주무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에서도 자연과 도시의 공존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폭우 속이 청계천은 저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었어요. 도시 계획은 단순히 아름다움이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습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그친 다음 날 김민수 주무관의 안내로 서울시 수자원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여기서 청계천의 모든 것을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주무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청계천의 여러 구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수위, 수질, 유속 등의 데이터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초당 0.15m의 속도로 물이 흐르지만 어제 폭우 때는 초당 3m까지 올라갔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수질은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36개의 수질 측정 지점에서 pH, 용존산소량, 탁도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죠. 그런데 갑자기 한 모니터에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담당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상류 구간에서 탁도가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어제 비 때문에 토사가 유입된 것 같네요. 담당자는 빠르게 버튼 몇 개를 눌렀습니다. 상류의 물 공급량을 조절하고 침전지의 정화 속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불과 몇 분 만에 경고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생태계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 질문에 김민수 주무관이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청계천의 생물 다양성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조류, 양서류, 식물까지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 현황이 그래프와 차트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복원 초기에는 20여 종이던 생물이 지금은 100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자연의 회복력은 정말 놀랍죠. 생태학자인 이수진 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반가운 것은 멸종 위기종인 황조롱이가 청계천 주변에 둥지를 튼 겁니다. 도심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에요. 청계천의 생태계 관리에도 첨단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물종의 변화를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태계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수진 박사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수문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았어요. 청계천에는 9개의 수문이 있어 물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특히 홍수 때는 자동으로 작동하여 하류로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죠. 담당 엔지니어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민수 주무관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리사 씨, 청계천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하천 같지만 실제로는 첨단 기술과 과학이 집약된 스마트 워터웨이입니다. 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아래에는 치밀한 계획과 관리가 있는 거죠. 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미국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종합적인 접근은 보기 드뭅니다. 단순히 환경 복원이 아니라 도시 기능과 생태계, 문화까지 모두 고려한 프로젝트라는 게 인상적이에요. 수자원본부를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날씨 예측 시스템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상청 데이터와 연동하여 3일 후의 강우량까지 예측하고 그에 따른 청계천 관리 계획을 자동으로 수립합니다. 과학적 접근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청계천이 단순한 도시 하천이 아니라 첨단 과학과 기술이 조화된 미래형 친환경 인프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도시계획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자연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식, 바로 청계천이 보여주는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 호텔방에서 미국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보스턴의 찰스강 복원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마이클, 시카고의 도시계획가 제니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환경 컨설턴트 데이비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리사, 서울은 어때? 청계천 프로젝트는 예상대로야? 마이클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창밖으로 돌려 호텔에서 보이는 청계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이건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라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제가 지난 며칠간 보고 경험한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청계천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 복원 과정, 환경적 효과, 사회 문화적 영향,
그리고 첨단 관리 시스템까지 동료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어요. 놀라운데 특히 도시열섬 현상이 2.5도나 낮아졌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네. 환경 전문가인 데이비드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효과는 어때? 비용 대비 효과가 있었을까? 제니퍼가 실질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또 놀라운 부분이야. 청계천 복원에 약 3억 8천만 달러가 들었지만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과 관광 수입 증가로 이미 투자금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대. 게다가 환경적, 사회적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지. 제 설명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이 궁금해했어요. 역사적 가치도 복원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한 거야? 저는 청계천의 역사적 다리들과 유적 복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600년 넘은 서울의 역사가 하천과 함께 흐르는 느낌이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든 거지. 화상회의는 2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청계천 모델을 미국 도시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펼쳤어요. 보스턴의 찰스강 복원에도 이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해. 마이클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니퍼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시민들의 참여는 어땠어? 미국에서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항상 반대 의견이 많잖아. 저는 서울시가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했던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지만 투명한 소통과 시민 참여형 설계로 점차 지지를 얻어냈대. 지금은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공간 중 하나가 되었어. 데이비드가 환경적 측면에 대해 더 물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어? 인공적으로 조성한 환경인데도 자연 생태계가 형성됐다니 놀랍네.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과 자연 회복력에 대해 설명하자 데이비드는 깊이 감명받은 듯 했어요. 우리도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단순히 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문화, 역사, 환경,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겠어. 마이클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청계천이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 가치를 창출한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의를 마치며 제니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사, 당신이 정말 부러워. 이런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미국으로 돌아오면 전국 순회 강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모두가 웃었지만 사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창밖으로 불빛이 반짝이는 청계천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제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청계천은 단순한 도시 하천이 아니라 미래 도시 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미국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청계천 야경을 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다양한 색의 조명에 물든 청계천은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리마다 다른 색깔의 빛이 드리워져 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마치 무지개 같았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에는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퇴근길에 잠시 쉬어가는 직장인들,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분명 서울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이 녹아들어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기며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되새겨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억하던 그 오염된 하천, 그리고 나중에는 콘크리트로 덮여 사라졌던 그 물길이 이렇게 아름답게 재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라웠어요. 청계천 다리 위에 서서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분명히 들리는 자연의 소리였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있는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했고 부모는 그런 아이들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장면에서 청계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도시 기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과 추억을 선사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조명이 비치는 물결 위로 작은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이 모습이 바로 청계천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같았어요. 인간의 실수로 파괴되었던 자연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 말이죠.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게 될 것 같았어요. 청계천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도시 계획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스승이 되었습니다. 환경, 역사,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그것이 바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청계천의 물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기 위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서울의 정신을 느꼈어요. 어려움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려는 지혜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국의 도시들의 청계천의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나눌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서울 재발견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제 여정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청계천이라는 작은 물줄기가 저에게 도시와 자연, 과거와 미래가 함께 흐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그 희망을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